저는 그 미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미술하고 관계된 미술 교육과 교수로 한 30년 있다가 한 10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뭐 그림도 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맡은 것이 세월호하고 관련 있는 4.16 재단 거의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화가가 또 무슨 4.16 재단 이사장까지 맡고 그래 속으로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의 소장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도 그리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 그 또 칼럼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정말 더운 여름에 이거 쓴다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게 함부로 쓸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그림에 대한 얘기 이걸 갖다가 사실은 조금 교훈적이고 시사적인 걸 칼럼에다가 써야 되는데 제 분야에 대한 얘기로 칼럼의 문을 처음 열었죠. 그 여러분들은 그림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미술 하면은 뭔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참 답답한 얘기죠. 미술을 왜 사람들이 저렇게 거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글의 내용이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여기 예로도 내가 했지만 여러분들 알타미라 동굴 벽화 본 적이 있어요? 미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그것도 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정말 미술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2, 3만 년 전에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 벽화는 유럽에 있는 동굴 속에 2, 3만 년 전에 소위 구석기인들이 그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생각나세요? 그 안에 들소, 뭐 사슴, 자기네들의 사냥감들을 거기다 그렸어요. 근데 지금 봐도 놀랄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깜깜한 동굴 안에서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싶은데 어떤 영적인 뭐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힘들겠다는 생각을 인류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그 안에서 비상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쟁이들이 요즘 사진이나 영상을 켜놓고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걸 옮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도 구석기인들 눈에 자기네들이 사냥하는 들소나 사슴이 이렇게 눈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걸 그렸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들의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문명의 자국이 2, 3만 년 전에 동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동굴 벽화는 우리들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슴과 들소 이런 사냥감들이 그 사람네들의 먹이, 사냥감의 대상이면서 항상 뭔가를 우리 삶을 풍족스럽게 해주는
그런 사냥감들이죠. 들소, 사슴이. 그래서 이걸 동굴 속에다가 그려서 잡아 가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림이라는 것이 최초의 출발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를 따다가 물감으로 평평한 데다 그리는 거, 그것이 그림입니다. 그린다란 말 아시죠? 그리워한다. 그거하고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이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구석기 그 동굴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 부족들은 먹잇감이 동굴 안에 풍부히 들어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를 머릿속에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감으로 재현을 해낸 거죠.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린다, 그리워한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품게 되는 어떤 생각, 망상, 보통 가상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뭘로 옮겨서 어떤 매체로, 소위 물감으로 옮겨서 그리는 걸 그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세계를 불러들여서 어떤 평면 위에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 하는 짓거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 막 하면서, 내가 푸닥거리도 좀 하는데 여기서 상각했습니다. 그 내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역할인데, 그림도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감으로 이렇게 해서 변환시켜서 옮겨놓는 거. 그림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스러운 데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세계를 끌어들여서 위에다가 옮겨 놓는다. 이게 저희 나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걸 쉽게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그림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림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걸까? 사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풍경화나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대반에 이건 사람 그렸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현대 미술에서는 추상화, 별의별 종류가 다 이렇게 설치 미술, 영상 설치 미술, 요즘 서울에서도 있고 광주, 부산에서 비엔나레라는 대형 전시가, 국제 전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전부 손으로 그려서 그린 그림들은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은 그 옛날 방식인 거죠. 벌써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 설치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관객들한테 소통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조인 옛날식 손으로 어떤 물감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그림들은 어떤 생각을 하여튼 옮긴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죠.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은, 내가 개인전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한테 오라고 전화를 하면은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하긴 했는데, 사회 나와서 살다 보니까 미술하고 너무 많이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전시장에 가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와서 그림이니까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조차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 친구들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전시회를 하는데, 내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림인데
한 번은 그 손님이 너무 관객들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정말 팔이 잡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한번 에라 이 전시장 안에서 한번 놀아나 보자 해가지고 제가 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황신의 밴드를 소개받아가지고 황신의 밴드가 전부 홍대 미술하고 관련 있는 친구들이 그때 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황신의 밴드라고. 그래서 전시장 안에서 그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 겸해서 그 친구들한테 공연을 부탁했는데 조그만 쪽지들을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전시장 근처에. 그랬는데 웬 저 아줌마들이, 할머니들하고 아줌마들이 그렇게 몰려왔어요. 아, 여기 황신혜가 온다는데 황신혜 구경하러 왔대. 황신혜, 배우 황신혜. 그때가 90 몇 년도더라. 그러니까 황신혜가 그때까지도 상당히 이름을 날리던 배우 황신혜가 오는 줄 알고 동네 아줌마들이 여럿이 왔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여기서 놀다 가세요. 그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관객들하고 내 그림을 소통시키는 방법도 정말 힘들어요.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막상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이 그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참 어렵게 다가간다.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제가 미술 교사서부터 미술 교육과라는 교사 양성과에서 한 30년 동안 교수를 했는데 내가 정년 퇴임식에서 제자들이 여럿 왔어요. 그래서 강당에 이렇게 쭉들 제자들, 주로 교사들이 교사.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미술 교육자로서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뭐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바로 그 증거물들이 바로 당신들이야. 내가 그런 식으로 심하게 얘기를 할 뻔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그 미술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아마 그대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미술 시간 다 경험했죠? 여기 있는 분들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 근데 주로 그 시간에 한 게 뭐예요? 그림 그리기, 뭐 판화로 판을 만들어서 판화 찍기, 뭐 비누 조각, 뭐 거의 실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 과정이. 근데 그게 미국에서부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반성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그걸 개혁하려는 미술 교육 개혁안이 미국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나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그 미술은 실기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실기만을. 대부분 실기 시간에 그 사회생활을 하는 미술 쪽이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미술 시간을 아주 재미없었던 시간으로 대부분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술 시간 좋으세요? 물론 칠판 앞에 뽑혀서 내걸리는 몇 사람들은 나 미술 시간 좋아. 나는 그림 좀 그린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두 사람 내놓고는 전부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 항상 뭐 거기다가 미술은 왜 그렇게 준비물이 많아? 뭐 스케치북에다가 아이고 그것도 안 가져왔다고 또 야단 맞고 뭐 그런 것이 중첩되다가 결국에는 미술이라는 것이, 미술 시간이라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준비물 없는 뭐 음악 시간 다음번 나 다음에
음악 쪽에서 얘기를 하실 텐데 음악 쪽을 상당히들 좋아해요. 근데 왜 그 판가름이 어디서 났냐? 준비물이 음악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악기 전부 다 안 가지고 와도 근데 미술은 항상 뭘 실기를 해야 되니까 실기 준비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결과가 대부분 학생들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에서 실패.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미술 시간 재미도 없고 미술 그 인생에서 앞으로 뭐 미술관에 갈 일도 없고 내가 뭐 미술 그렇게 인생이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술 시간은 대부분의 미술 교사들이 실기 위주로 그냥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미술이 일반 대중들한테 친화력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목이 내 글의 제목이 그림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소외돼 있는데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걸 제목으로 제가 붙였습니다. 그 미술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미술 작품을 그 위에 미술 교육에 실기 말고 그럼 뭘 가르쳐? 미술에는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학에 대한 거, 과연 아름다움이란 뭔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죠. 또 미술의 역사,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서부터 얘기하면 미술의 역사는 정말 장구한 거죠. 거기다 뭐 서양 미술, 동양 미술, 한국 미술 그렇게 하면 역사가 엄청 긴 겁니다. 거기에 따른 미술의 이야기가 수없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미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종의 비평적 그 이야기들이 미술에는 또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림이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얘기서부터 미술에는 엄청난 얘기들이 따라 붙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미술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기 시간도 가지면 좋고요. 그래서 미술 시간은 미술 선생들은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미술에 관련된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간혹 가다가 실기 시간도 갖고,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이 많은 우리들 삶의 얘기를 이렇게 풍부하게 전달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그 미술교육 개혁안이 그 DBA 교육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된 겁니다. DBA, 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 그러니까 학문처럼 미술도 가르쳐야 된다. 학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미술사, 미학, 미술 비평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미술 시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가 달려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것은 다 예의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읽어야 된다, 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림을 읽는다. 그림을 읽어? 어떻게 읽어? 그거를 하여튼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딸린 얘기만이 아니고 미학이나 미술사 비평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그거를 관계의 입장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은 눈으로 일단 보죠. 눈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고 거기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제목은 이 작가가 어떻게 붙였는가, 거기 들어가 있는 색채와 형태들은 과연 무엇을 은유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희 어떤 기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러나 관객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거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그림 앞을 슥슥슥슥. 뭐 미술관에 가면은 앞에 이렇게 해서 딱 서가지고 그 작품을 응시하고 뭔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끌어내서 서로 감흥되는 지경까지 가려 그러면은 그러면 도사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를 그냥 거기에 딸린 이야기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거기에 내가 표현한 걸로는 미메시스라는 것은 모방이란 뜻이에요. 모방. 미메시스적 감흥을 일으키도록 관객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읽는다는 것은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주얼은 뭐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리터러시는 해독, 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리터러시라는 것은 사실은 브라질처럼 한동안 저개발 국가로 지내면서 거기 프레이리라는 아주 독특한 교육학자, 철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일단 세상을 보려 그러면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문자에 많이 해당된 얘기인데 그림에서도 다른 세상하고 감흥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독하고 해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여러분들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조르바가 그 대장하고 둘이서 무슨 광산 개발한다고 나오는데 조르바가 자기 대장이라고 부르는 그 카잔차키스 그 작가가 거의 틀림없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대장으로 그 대장이 학자 출신이다. 그냥 맨날 책만 그냥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답답해. 이 졸업을 사람이 막 대장은 뭐 저 책만 끼고 다니고 그러냐. 다 불살 나버려. 근데 차키스는 저 학자에다가 그것만 끼고 살아온 사람인데 세상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은? 나처럼 춤을 춰야 된다. 춤을 추는 이유가 조르바 춤이라고 유명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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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추는 춤이 있는데 이
슬라브 계통의 춤은 조르바가 대장한데 하는 얘기가 나는 물, 빗물, 돌 이런 것들하고 대화를 한다. 대화. 어떻게 대화하느냐? 춤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추는 춤이 조르바 춤이에요. 막 이렇게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 막 보여요. 조르바가 이럴 때 보면은 나도 거기에 꽂혀가지고 인사말이나 건배사를 춤으로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춤으로. 저는 그래서 정말 내가 막춤이긴 해도 내가 춤 잘 춘다는 것은 아주 소문난 얘기예요. 그림보다는 김정은은 춤을 더 잘 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생물인 그런 거와 대화하는 조르바처럼 대화는 다른 대상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인데 하여튼 어쨌든 미술에서도 그런 그 읽는 방법이 자기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 뭐 여기서 삼각형 비슷한 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 고우가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그린 저 까마귀 떼들은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건 뭐 읽기 쉽죠. 고 같은 사람들 그림은 뭐 심지어 세잔느 그림도 사실은 읽기 쉬운 겁니다. 그 옛날에는 종교 시대, 중세 기독교 시대나 우리나라 고려 불교 시대나 글자가 그 성경이나 불전을 글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없을 때, 그 전에 전부 다 그림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도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요즘도 절에 가면은 여러 가지 불교 그림들 뭐 있고, 저쪽에 중세 유럽에 가면은 성당 벽이나 이런 거에 전부 스테인글라스 또는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성령 대신에 그런 도상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술이 그냥 옛날식으로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설치 미술, 뭐 영상 매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림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돼 있는 것들이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그림들 아직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화,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황제가 궁중수석 화가에게 그 궁중화가 그린 벽화를 지워버리라고 했다. 그 벽화 속에 물소리가 잠을 설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저놈의 저 폭포 소리가 잠을 못 자게 해. 황제가 그래서 그 화가를 불러서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뛰어난 건축가 알베르티가 퍼뜨린 말 중에는 샘이나 강, 폭포 그림을 보는 것은 열병 환자에게 혐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내 후배 작가 강여배라고 있는데 동백꽃 지다 뭐 이런 거 그린, 제주도의 바위하고 이런 풍광을 많이 그렸는데, 내가 이 사람 작품을 보고 있으면 진짜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파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그런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속이 다 이렇게 시원해지죠.
제일 마지막 부분 그냥 내가 읽는 걸로 나는 미술을 항상 사회적 영매라는 것은 혼이 이렇게 해서 매이가 돼서 다른 세상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영매다 이렇게 나는 미술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의 감성적 접신을 통해 항상 사회를 치유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미술은 쓸모가 있어 보인다. 태초의 말씀, 언어나 문학. 성경에 왜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말씀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알타미라 동굴 벽화부터 이번에 남북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보셨죠? 거기에 걸려 있는 그림들, 내 그림이 안 걸려서 좀 유감스럽지만 거기 걸려 있는 그림들을 보고 두 정상들이 기운을 그 그림으로부터 받아서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나는 미술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정기 화백이 그린 북한산 그림 신장식 교수의 금강산은 틀림없이 한반도의 정기를 모아 두 정상에게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불러넣었을 것이다. 평화의 집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두 정상 가운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림이 멀리 있다고 하면 안 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위 빵이 되지는 않지만은 돈이 되지는 않지만은 당장에 그걸로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림하고 조금 더 가까이 지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